수지는 무서운 이야기를 써요. 하지만 그녀의 삶은 약간 지루해요. 그녀는 고양이들과 혼자 살아요. 수지는 고양이를 몇 마리 키우나요? 셀 수 있겠나요? 맞아요. 12마리. 선반 위에 있는 이 고양이는 조각상이에요. 수지가 막 새 소설을 완성했고 출판사 직원인 해리를 만나러 갔어요. 수지는 그의 사무실에서 의식을 잃은 해리를 발견했어요. 경찰은 용의자 3명을 신문했어요. 청소부는 아침 내내 해리의 사무실 창문을 닦았다고 했어요. 그때 해리는 아주 괜찮아 보였다고 했죠. 다른 작가인 세라는 사무실 밖에서 중요한 업무상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작가인 조지는 집에서 새로운 소설을 쓰고 있었어요. 누가 거짓말하고 있나요? 청소부요. 창문을 닦았다는데 왜 이렇게 더럽죠? 수지는 집으로 돌아와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에 깼어요. 침실 한가운데서 3명의 유령을 보았어요. 그녀는 유령 중 하나가 진짜가 아닌 걸 알아채고 장난치지 말라고 했어요. 어떤 유령이 가짜죠? 여기 이 사람이요. 투명하지도 않고 그림자도 있네요. 가짜 유령이 마스크와 의상을 벗었어요. 수지가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왜죠? 벽에 붙은 이 포스터 좀 보세요. 이 남자는 수지의 소설 표지 중 하나인 인물과 똑같이 생겼어요. 알렉스, 너야? 수지가 물었어요. 알렉스가 말했어요. 응, 그리고 네 도움이 필요해. 내 세계가 위험에 빠졌어. 수지는 기꺼이 돕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우선 그녀는 알렉스가 수수께끼를 풀길 원했어요. 나는 사람들이 좋아하거나 싫어해. 난 사람들의 외모와 생각을 바꿔. 사람들이 스스로를 돌보면 난 늘어나. 나는 어떤 사람들을 속여. 어떤 사람들에겐 난 미스터리야. 어떤 사람들은 날 숨기려 하지만 난 여전히 보여. 그리고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난 절대 내려가지 않아. 난 뭘까? 알렉스가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그들은 같이 수지의 거울에서 열린 포털로 들어갔어요. 그의 답은 뭐였을까요? 나이예요. 수지는 자기가 쓴 무서운 이야기 속에 들어갔어요. 유령 마을로 통하는 정문 앞에 해골들이 수지와 알렉스를 막아섰어요. 그들이 말하길 마을에 들어가고 싶으면 우리의 수수께끼를 먼저 맞춰야 한다. 해골들은 왜 이렇게 차가울까? 수지가 정답을 맞췄고 통과할 수 있었어요. 그녀는 뭐라고 했을까요? 왜냐면 따뜻하게 해줄 피부가 없기 때문이죠. 수지와 알렉스는 늑대인간과 미녀가 살고 있는 오래된 성으로 걸어갔어요. 현지인들은 미녀가 사실 거기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미녀는 수지와 알렉스를 성으로 초대하고 제 남편이 곧 올 거예요. 당신들 숨어야 해요. 라고 말했죠. 그들은 지하실에 숨어 문을 잠궜어요. 하지만 한밤중에 늑대인간이 문을 열고 그들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늑대인간이 어떻게 이들을 찾았을까요? 미녀가 늑대인간이었어요. 수지와 알렉스는 늑대인간의 성에서 도망쳐 작은 오두막에 숨었어요. 하지만 함정이었죠. 누군가가 밖에서 문을 잠궜어요. 오두막의 벽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이 탈출할 수 있는 올바른 문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30초밖에 안 돼요. 첫 번째 문은 위험한 뱀과 전갈이 있는 터널로 이어져요. 두 번째 문 뒤엔 나무로 된 작은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문 뒤엔 뜨거운 용암이 있어요. 어느 문을 선택해야 할까요? 두 번째 문이요. 비록 엘리베이터는 작지만 같이 들어가서 이 으시시한 오두막에서 탈출할 수 있어요. 수지와 알렉스가 밖으로 나와 수상한 뱀파이어를 봤어요. 하지만 그가 말했어요. 걱정 마. 내 수수께끼를 푼다면 당신들 물지 않을 거야. 난 언덕을 관통하지. 난 산에서 구비지고 있다. 난 강을 뛰어넘고 숲을 기어다닌다. 문 밖을 나와 나를 찾아봐. 난 뭘까? 알렉스가 대답했고 뱀파이어는 그들을 놓아줘야 했죠. 뭐라고 했을까요? 난 도로다. 둘은 숲을 지나다가 우연히 두 여자를 만났어요. 알렉스는 수지에게 귓속말로 조심해, 둘 중 하나 유령이야 라고 속삭였죠. 그게 누구죠? 저쪽에는 여자네요. 그림자가 없어요. 수지와 알렉스는 굉장한 퀘스트를 계속하면서 해변에서 3명의 친구를 만났어요. 이 중 한 명은 늑대인간이에요. 누군지 알겠나요?
이 사람요, 발자국을 보세요. 방금 사람으로 변했네요. 수지와 알렉스는 이 로맨틱한 해변에서 소풍을 하기로 해요. 갑자기 노랫소리가 들려와요. 한 인어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그들에게 최면을 걸어 수중 왕국으로 데려갔죠. 수지가 깨어났을 때 인어에게 풀어달라고 부탁했어요. 이 마법 생명체는 이 케이크를 2번만 잘라 4등분을 해주면 보내드릴게요 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나요? 우선 케이크를 반으로 잘라야 해요. 이제 옆으로 가운데에 잘라 2겹이 되도록 잘라야 해요. 이제 2번 잘라 케이크가 4조각으로 나뉘었죠. 인어공주가 이들을 풀어주었어요. 수지와 알렉스가 해변에 닿자마자 불꽃을 보았어요. 아담씨의 창고에 불이 났어요. 지역 경찰이 용의자 3명을 잡았어요. 이 사람들은 불이 났을 때 창고 근처에 있었어요. 하지만 경찰은 아무 데서도 성냥이나 라이터를 찾지 못했죠. 수지가 범인이 누군지 알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나요? 여기네요. 안경과 태양광선을 이용해 불을 지폈네요. 얼마 후 수지와 알렉스는 우아한 공주를 만났어요. 누군가가 그녀의 보석을 다 훔쳐가고 그녀는 울고 있었어요. 그녀는 당장 범인을 찾고 싶어 했어요. 알렉스가 이웃들에게 질문했어요. 누군가가 침입한 소리를 들었을 때 전 2층에 있었어요. 그들이 제 금고에 있는 돈도 다 훔쳤어요. 스켈러톤 씨가 말했어요. 다른 이웃인 몬스터 씨는 누군가가 자신의 귀중한 골동품 꽃병을 가져갔다고 했어요. 수지는 이 여자들 중 한 명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확신했어요. 자신이 쓴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알렉스는 도둑이 누구인지 알아낼 수 없었죠. 그를 도와줄 수 있나요? 스켈리톤 씨예요. 2층에 있었다고 했지만 그녀의 집은 1층 건물이에요. 데릭이라는 요정이 수지에게로 와서 도움을 청했어요. 그는 여자친구 피오나를 2주 동안 보지 못했어요. 그녀에게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까 걱정하고 있었죠. 수지와 알렉스는 데릭이 알려준 주소로 가봤어요. 피오나는 귀여운 마법 용품점을 운영했어요. 하지만 동네 사람들이 말하길 그녀의 가게 지하실에 흑마술 의식을 위한 비밀방이 있다고 했어요. 단서나 비밀의 문이 보이나요? 벽에 걸린 이 그림은 똑바로 걸려있지만 누가 그림을 여러 번 옮긴 듯한 긁힌 자국이 있네요. 수지와 알렉스도 그림을 옮겼고 비밀의 문이 열렸어요. 아래층으로 내려가 방을 찾았어요. 그들은 피오나의 마법 도구들과 노트를 살펴봤고 그녀가 불멸의 묘약을 만들기 위한 레시피를 연구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녀의 노트에 적힌 마지막 기록은 오늘 내가 직접 물약을 시험해볼 거야 였어요. 그들은 시험실 뒤에 커다란 자물쇠가 있는 수상한 문을 보았어요. 알렉스가 문을 부수고 의식을 잃은 채 의자에 앉아있는 피오나를 봤어요. 그녀는 빈 병을 들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피오나가 실험에 실패했던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그녀를 도왔을까요? 분명 다른 누군가가 여기 왔었어요. 만약 피오나가 그냥 기절했다면 문을 잠그지 못했겠죠. 알렉스는 피오나를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그는 복도에서 3명의 사람들을 봤어요. 하지만 뭔가 좀 이상했죠. 뭘까요? 의사의 구급 상자에 잘못된 이미지가 있어요. 알렉스는 수지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그들은 지역 공연장으로 데이트 갔어요. 갑자기 무대 위에 의식을 잃고 누운 피아니스트를 발견하게 돼요. 그는 손에 쪽지를 들고 있었어요. 경찰은 즉시 용의자들을 신문했어요. 지휘자는 자기 방에서 기자들과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관리인은 로비에서 청소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플룻 연주자는 콘서트 연습을 하고 있었다고 했죠. 누가 범인이죠? 플룻 연주자요. 쪽지는 플루트라고 쓰여진 글자 조합 수수께끼예요. 수지와 알렉스는 마술쇼에 갔어요. 마술사는 손가락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주장했죠. 수지는 그를 믿지 않았죠.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마술사가 말했고 2명의 지원자를 요청했어요. 수지와 에이미라는 한 소녀가 무대에 올라 2장의 종에 각자의 생각을 썼어요. 그들은 그걸 말아서 마술사의 모자에 넣었어요. 남자는 첫 번째 쪽지를 꺼내 진짜 마술을 볼 준비하세요. 누군가가 마이크라는 남자를 좋아하네요. 그리고 그건 바로 에이미가 생각했던 거예요. 모두들 충격을 받고 박수치기 시작했어요. 마술사가 첫 번째 종이를 펴서 한쪽에 두었어요. 그러고 나서 2번째 걸 꺼내 말했어요. 수지는 제 마법을 믿지 않는군요.
그것도 맞았어요. 하지만 수지는 마술사가 속임수를 쓰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두 번째 지원자가 가짜였어요. 마술사는 그녀가 쓴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쓴 걸 먼저 말한 거죠. 그런 다음 그는 수지의 종이를 펼쳐 외우고 나중에 말한 거예요. 마술사는 매우 기분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그는 복수를 위해 쇼의 고개사들을 불렀어요. 고개사들은 수지와 알렉스를 붙잡아 무시무시한 서바이벌 게임에 참여하게 했어요. 수지와 알렉스는 유리다리 위를 걸어야 했어요. 한 발짝만 잘못 디뎌도 이미 굶주린 사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이 도전에 성공한다면 알렉스는 진짜 사람이 될 거예요. 다리를 구성하는 유리판 절판은 아주 깨지기 쉽지만 나머지는 아주 튼튼해요. 수지와 알렉스는 어떻게 반대편으로 가서 살 수 있을까요? 다리 중간 철제빔을 따라 기어가야 해요. 다음날 수지는 침실에서 깼어요. 그냥 소리쳤죠. 오, 이런 그냥 꿈이었네. 하지만 아니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수지 의자 위에 알렉스의 셔츠가 걸려 있어요.